2024년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17시 0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월요일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이번 주는 원래 이제 유로 4강이 있고요, 코파 아메리카도 있고 이제 결승이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외 축구 이야기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홍명보 감독 내정 그리고 오늘 10시에는 홍명보 감독 선임 오피셜 그리고 이임생 기술이사의 브리핑까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어떤 채팅창에도 있었고 댓글로도 보면 야, 뭐 축구 유튜버들 조회수 잘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좋지 않아요. 자극의 역치는 부정적으로 올라가기 마련이고 그러면 이후에는 나중에 종단에는 어떻게 되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축구에 지칩니다. 그리고 잘하면 모르겠는데 어제 환희 형이랑 주원이 형이 이제 전화 연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작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오늘 홍명보 감독 그리고 화폐 이야기를 할 텐데 어제 박주호 의원이랑 영상을 찍은 게 조금 전에 올라갔다면서요? 네, 이렇게 빨리 올라갈지 몰랐고 조금 천천히 올릴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오후 1시에 제가 코파 중계가 12시에 끝나고 1시에 만나서 돈가스를 먹고 기사 식당에서 돈가스를 먹고 옆에 이제 스튜디오를 하나 빌려놔서 강남에서 스튜디오로 가서 어떤 느낌으로 찍자 했냐면 이제 정광이가 사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끝났고 유명무실이죠. 뭐 앞으로 외국인 감독이 곧 선임이 되겠지라고 해서 선임이 되면 이제 그 뒤에 업로드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덤덤하게 풀자. 뭐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하지 말고 뭐 사실 그 박주호 유튜브 채널이 자극적인 채널도 아니고 그렇죠. 뭐 박주호가 아이들도 또 다 나오고. 네, 박주호가 들어갔던 이제 정광이 안에서 뭐 어떤 얘기가 오갔으면 본인의 소회 또 어쨌든 내가 다 잘한 건 아니니까 박주호가 그래서 자기도 조금 반성의 느낌으로도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해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찍었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서 이제 제작진 한 분이 홍명보 감독 선임됐다는데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게 진짜 담겼어요, 영상에. 띠용? 이러고 담겼어요. 촬영 중단하고 한 30분 정도 상황 잠깐 파악을 해야 이게 되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왜냐면 전력강화위원회 소속인 이 박주호도 이 상황을 모르니까 전혀 몰랐어요. 아니 근데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제 그 나온 거잖아요. 안 일단은. 나왔어요, 주호는. 그 남아있는 5명 남아 중에 5명 중에 한 그거였어요? 명이.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위원장이 없으니까 회의는 못 하는 거고 이제 이 키는 이임생 기술이사 넘어갔고 아까 그래서 이임생 기술이사 얘기했잖아. 이거 미팅하고 그러면은 또 뉴스 나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문자인지 뭔지로 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럼 그 연락도 안 간 거네. 아니 연락 왔어요. 가긴 갔어? 녹화하기 전에 어. 형 그 이임생 기술이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제는 자기 혼자서 결정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대. 그래서 아, 연락이 자기가 온 게 혼자서? 나 혼자 결정하겠다. 그래서 양해 바란다. 그래서 예 뭐 무슨 말 하겠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근데 사실 전력강화위원회는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저 어제 영상도 얘기했지만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없어진 사실인데 집단이죠. 사실. 근데 사실 그게 명목상 없어진 게 아니라 실제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상 기능을 다했다라는 그렇지,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박주호 위원은 나온 게 아니라면 있는 상태인데 그야말로 연락 온 게 이렇게 돼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본 게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저가 알아서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즉슨 아까 뭐 이따 우리 또 얘기하겠지만 그 기술이사가 얘기했을 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그 정몽규 회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 내 느낌에. 이거 제가 한 거니까 회장님의 의견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진짜 이임생이 근데 정확하게 하면 막 그렇다 공격적으로 문자를 보내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오니까 뭐 주호도 아마 뭐 알겠습니다로 했겠지. 거기서 뭐라 그래. 근데 그게 홍명보 감독 선임이랑은 전혀 몰랐고 며칠 있다가 외국인으로 가겠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문자 보내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촬영 조금 지났을 때 이제 기사가 나와서 저희가 모두 당황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덤덤하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냥 거기 있었던 일들 그냥 뭐 궁금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사실 협회 전강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거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중단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방향성을 좀 틀 필요는 있겠다 해서 약간 이제 찍으면서도 혼란이 왔어요. 도대체 당연히 무슨 그렇지. 말을 해야 되지? 우리가 아는 혼란이 온 것뿐만이 아니라 찍으면서 진짠가? 그래, 맞아.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박주 전화가 막 계속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당연하겠죠. 선수들한테도 나 이제 실컷 누가 왔는지 봤는데 선수들한테도 오고 뭐 감독들 은퇴한 선수들 오고 막 하면서 막 이제 전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받으면 일단 기본 10분짜리니까 끝나고 받겠다라고 하고 일단은 이제 찍긴 했는데 저희도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에는. 왜냐면 이게 진실인가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찍으니까. 그래서 주원이 형한테 내가 그때 형 혹시 5시 이후에 해도 되라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게 원래는 4시 안에 어떻게든 끝내려고 한 건데 중간에 한 1시간 정도 뭐 서로 회의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오후 5시가 된 거예요. 저도 어제 좀 급하게 했거든요. 나는. 그러면 형이 하지. 좀 빨리 하고 싶었는데 나가 답장을 되게 늦게 하고 하는 이유가 이 영상 촬영 이것 때문에. 중이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찍고 있다고 말하기엔 좀 뭐 내 채널도 아니고 나는 사실 이렇게 받아주려고 가는 사람인데 진짜 이렇게 하려고 가는 사람인데 나는 박주호 의원이 어쨌든 전강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이야기가 그래도 오고 가지 않았을 거라는 아까의 그 기술이사 인터뷰를 듣고 추정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좀 놀랐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청이 형이랑 환희 형이 방송에서 나가지 않는 얘기로 했던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환희 형이 한 얘기가 그게 있어요. 자, 이런데 그래 외국인이 되겠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는 뒤에 거 얘기를 주로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홍명보 감독이 될 수도 있는데라고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한 건 홍명보 감독님 3년 안에 협회장 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말을 했지만 개그 아닙니까? 아니 제가 좀 3년 안에 협회장 할 거라고 그랬는데 3일 만에 감독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좀 시나리오를 말해도 되나요? 예. 제가 겪어왔던 일들. 네네네. 제가 한 달 전부터 주변에서 그 홍명보 날짜 감- 순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네, 홍명보 감- 왜냐면 오늘 그 날짜 순으로 본인 일정 얘기하는 게 트렌드가 됐거든요.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일정을 얘기하시는 특이한 이 화법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마드리드로 혹시 가셨나요? 아니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방송에서 말 못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는. 제가 막 노력해서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히려 더 편하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자꾸 홍명보 감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선수들도 울산 선수들도 감독님 왠지 가시는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그게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럴 딱히 것 같은 그거, 느낌이래요. 그래서 근데 속으로도 아니겠지. 아니 저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나 생각했고 제가 사실 주호한테도 그 사이에 중계도 23세 대표팀 중계도 했고 밥도 한 2번 먹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주호한테 누가 되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주호가 먼저 형 외국인으로 잘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라고 얘기한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래 외국인이라고 말했고 여기는 또 이렇게 되니까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내 눈으로 홍명보 감독이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믿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괜히 포항에서 중계하다가 밑에 내려가서 사전 인터뷰 갔겠습니까? 그래. 그때는 제가 그냥 말을 그냥 가보고 싶어서 갔다 했는데 이거 내 눈으로 무조건 봐야겠다. 아니 뭐 저기 네. 김한이 쪼다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뭐 본인도 느낀 게 있었으니까 들어보자라고 네, 갔겠지. 그래서 무조건 가서 봐야겠다 생각했다. 눈 딱 봤는데 어떤 그 화법이나 표정이나 그 단호함 자체가 저는 이거는 내가 오해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알려준 게 이거 아니었네. 내가 진짜 크게 잘못 판단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현애 형도 그 인터뷰를 보고 본인 방송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러다 협회장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좁은 포항 기자회견장 안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완전히 훅 이쪽으로 온 거죠. 실제 직관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들은 얘기와 별개로 그 정도의 어떤 어조라면 이건 아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했는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니었던 거죠. 제가 뭐 잘못 봤던 거죠. 그 댓글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당하지라고 이제 댓글이 있는데 제 기준으로 그렇게 앞에서 말했는데 거짓말 할까? 나 기본에 깔려있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는 거짓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뭐
뭐 못해요, 거짓말을 거짓말을. 뭐 굳이 그 환희형 거짓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걸려요 스타일이. 아니, 거짓말 못해 내가. 그래. 그래서 앞에서 하면 나는 그래 진심이겠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제 특성이 또 발현이 되면서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협회장까지 너무 나아갔던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이제 주호랑 찍고 사실 예전부터 주호가 이제 정강이 끝나면 나한테 다 말해주겠다 했고 아마 주호가 저를 부른 이유도 제가 한 번도 안 물어봐서 부른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전화 받았대요. 주변 사람한테 뭐 그래서 누가 돼 어떻게 돼 하는데 근데 규만 스타일상 분명히 중간에 되게 괴로울 텐데 먼저 묻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얘기 안 왜냐면 했을 테니까. 누가 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물어볼 텐데 네. 똑같은 질문. 그래서 누가 돼? 그래서 그래 난 하지 말자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밖에서 다른 소스를 제가 듣긴 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같이 하게 됐는데 뭐 아마 편집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거의 그대로 나갔던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제가 들은 결과물은 제시마 씨까지는 그래도 잘 굴러갔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내가 볼 때 여기서 안 된 이후로는 그 뒤로는 이제 완전 개판이 된 거죠. 완전 서로 의견 다 갈리고 이제 누구는 본심이 나오고 뭐 누구는 약간 의도성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국내 감독이 그때부터 본격화됐던 것 같아요. 계속 일부 한 명이 말하면 두 명이 말하고 세 명이 말하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네 뭐 박주호 같은 경우는 국내 감독 절대 한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국내 감독이 해야 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유는 없고 그냥 국내 감독이 해야 된다 이런 하니까 계속 대립 관계가 이해되고 기사로도 나왔어요. 젊은 뭐 위원 한 명이 절대 반대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그게 박주호야? 그러겠죠. 예. 젊은 이혼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내 감독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주호도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새 나가니까 심지어 회의 중인데도 밖으로 나온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카톡을 보낸 거겠죠 회의 중간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주호도 되게 서로 이제 의심도 많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따로 연락 온 적도 있대요. 혹시 감독 얘기할 외국인 감독 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괜찮다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다 흐트러진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안 된 거죠. 원팀이 돼도 지금 모자랄 한 판에. 명을 뽑을까 말까에 각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뭐 정혜성 위원장이 왜 나가는지는 몰라요. 주호도 자세히는 몰라 왜 나가는지. 나가고 나머지 한 돈 4명 때문은 아니야? 결렬이?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 선임하는 데 있어서 아 이제 돈이 당연히 크죠 제일. 제일 돈이 없어서 네, 근데 이제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협상을 직접 할 수 없는 구조니까도 되죠. 그것도 이유되죠. 여러 가지 이유죠,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네. 그래서 뭐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체류 문제가 있었다고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됐고 결국은 이제 위원장이 나가면서 이 칼이 이임생 기술이사한테 넘어갔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해외 가서 포엣과 바그너를 둘을 만나고 왔고 제가 알기로 미팅도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 그러니까 뭐 그게 이 사람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를 뭐 네. 둘 다 무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뭐 그렇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름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홍명보 감독 모르겠어요. 오는 비행기에서 이 둘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고 이 유튜브 보시면 주호가 이름을 말한 외국인 감독들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본인이 얘기했던 본인이 어디서 프로필을 받았든 뭐 가져왔든 해서 넘기는 사람 다 있고 근데 보면 급이 점점 내려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제시마 씨랑 등등으로 시작했다가 어쨌든 피해를 묻었었던 감독이니까. 점점 내려오고 그 유튜브 보면 이제 중간에 니코 코바치도 있었고 그리고 테르지치 이거는 진짜 보안이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얘기가 안 나왔잖아. 이건 따로 말했대요. 네. 정혜성 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보냈대요. 근데 니코 코바치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자기 유럽에 남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테르지치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있었기 때문에 하다가 근데 결국은 자기도 쉬겠다 해가지고 안 됐고. 물론 이제 협상 들어갔으면 그 둘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금액 때문에. 뭐 연봉 상황 때문에. 왜냐면 결승간 감독이고 네. 니코 코바치도 그래도 커리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 됐다고 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비공개했던 어떤 이름이 안 나왔던 감독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앞뒤로는 다 공개가 됐고 뭐 그러면서 많은 얘기가 있고 그 유튜브 가면 50분짜리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좀 전에 올라왔으니까 그 네. 디테일한 얘기는 또 실제로 정강이 소속의 박주호 위원 얘기를 들어보는 게 또 의미가 있으니 네네. 그거는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좋죠. 저도 주호한테 그날 처음 듣는 얘기들이니까 직접 박주호가 하는 얘기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 특히나 아까 이임생 기술이사 얘기도 그렇고 그렇게 봐야죠. 정몽규 N 이임생 두 명이 선임한 거 아닌가?
아니 그쵸. 그거죠. 예. 그거라고 봐야죠. 이임생이 아니, 올리면 정몽규가 컨펌하는 한 거니까. 거고.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뭐 감정이 호소하다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얘기한 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좀 웃겼어요. 저는 진짜 전체적으로 좀 웃겼어요. 그 기자회견이 좀 화난다기보다 네. 조금 웃겼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당당하게 약간 자기가 되게 알아서 했다. 알아서 홍명보를 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뭐 기술위원회도 강화에도 안 알렸다.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누군가를 두둔하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총알바지를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난 두둔이라고 생각 안 해. 오히려 네. 너 말도 나 이해되거든. 네. 근데 너 무슨 생각하냐면 그 있잖아. 그 약간 그 있잖아. 알아서 해. 임자 곁에 내가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갑자기 어깨 막 이렇게 막 책임감이 막 자기 혼자 내가 다 책임져야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야지. 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처럼 우리 회장님을 두둔하는 느낌도 있었겠지만 내가 봤을 때 혼자 막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막 오버플레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네. 전력강화위원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광이한테 뭐 내가 해서 뭐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내가 해도 된다고 했고 근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갑자기 근데 이걸 가지고 비난하시면 법무팀에 물어볼 수밖에 없죠.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중간에 텅 있었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내가 볼 때 정강희 위원들을 되게 지금 약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봐서 왜냐 본인이 어쨌든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던 뉘앙스를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가지고 황당했고 사실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다시 그 전력강화위원회를 빠르게 구성을 해서 뭐 비상대책위원회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맞죠. 근데 독단적으로 자기가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떤 성적을 낼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과정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황당했고 또 하나는 이 인터뷰 내용에서 그 뭐 라볼피아나나 뭐 이런 그 얘기를 했잖아요. 했을 때 그때 저는 약간 좀 혼자 있으면서 약간 좀 숨었거든요. 민망해서 사실 좀 진짜 민망했어요 그때. 사실 좀 너무 내가 좀 민망해지는 순간도 있잖아. TV 프로그램 보거나 막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그 라볼피아나 뭐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좀 민망했는데 그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어떤 고민이 굉장히 좀 정당화된다. 그냥 그런 전술적이나 이런 거를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임생 감독님이 사실 공부하는 지도자 맞습니다. 여러분 수원에서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나름 뭐 영어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쪽에서 이제 그런 그 지도자 자격증이나 이런 걸로 이제 나와서 했을 때 평가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나름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알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얘기하는데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전술적인 뭐 백스리, 변형 백스리 무슨 라볼피아나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전문성, 그러니까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그 내용들이 조금은 별로였어요. 말도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그 요즘에 그 중계 방송을 할 때도 국대 레벨로 가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라볼피아나 일반인이 지상파나 뭐 이런 그걸 데서 왜 알아야 돼?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라볼피아나가 뭔지. 진짜요? 장영원 코치랑. 네. 갑자기 소환됐어요? 네, 갑자기. 네. 딴 거 찍으러 왔다가 그것까지 같이 찍고 갔어요. 제가 이거 하자고 예.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라볼피아나 찾아봤어요. 어원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뭐 멕시코 선수 이름에서 따왔더만. 나 그런 것까진 몰랐어. 그래서 제가 그거거든요. 사실 그 영상 내용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제 그 기자회견을 사실상 일반 국민이 본다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네. 국대 감독이잖아. 네. 그래서 저는 그 라볼피아나 얘기하는 순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대표팀을 생각하고 있고 저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저기에 나왔는지 딱 알 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본인 말로 지금 본인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게 며칠 전에 게임 모델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협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연령별 대표팀은 어떻게 해야 되고 A 대표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근사하게 했어. 오늘도 막 게임 모델 얘기했잖아.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그 게임 모델 말하는 것과 홍명보 감독이 딱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전혀. 그리고 자꾸 중간에 뭐 빌드업 1위 팀이라고 하는데 아니 빌드업 1위 팀이 정확히 무슨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거기 메모장에 썼거든. 울산이 빌드업 1위 팀이래. 그 빌드업 1위가 어떤 그 지표가 있나요? 근데 1위를 빌드업 1위라는 게 후방 지역에서 패스 횟수를 얘기한 거야. 빌드업 1위라는 건 모든 팀이 빌드업을 하거든요. 뻥차도 빌드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울산이 빌드업 1위 팀이야. 근데 일단 김천이 1위거든.
1위 아니네. 일단 그것도 1위가 아니야. 일단 울산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울산 HD 요즘 울산 팬분들 울산 축구 마음에 드셨나요? 애매하지. 울산 폰이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나 자꾸 빌드업 1위라고 하길래 뭐가 빌드업인 맞아, 거야? 인기가요도 아니고 뭐. 아니 빌드업 1위가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럼 유로에서 빌드업 1위 누군데? 잉글랜드야? 아니 스토스가 패스 2인가 3위야 지금. 맞아요. 뒤에서만 돌려가지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짜 이거 진짜 얘기하면 전 좀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안 해도 되죠 일부러. 아니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내가 그 홍명보 감독이었으면 그만하지. 좀 뭔 소리야 그만 좀 해요. 나 그냥 선임했다 하고 그냥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인터스텔라처럼 뒤에서 탕탕탕탕탕탕.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사실 그만해 이러면서 제발 그냥 내가 감독 알아서 할게 막 이러면서 제발 빌드업 1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오늘 그 아침에 브리핑은 앞뒤가 맞는 게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틀려요. 전강위에 대한 얘기 아까 한 것. 근데 듣고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문제 있으면 절차적 정당성 확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인의 일정을 디테일하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법무팀에 물어봤다라거나. 그러니까 뭐 포엣과 바그너가 어쨌든 마지막 쪽 회의에서 나온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만나야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를 갔겠죠. 그래서 가서 만나고 본인의 생각은 어느 정도 있었겠죠. 국내 감독이 웬만하면 낫겠다. 그러니까 정광희가 제출했던 마지막에 포엣과 바그너는 만났고 됐어. 만났으니까 정광희가 한 건 다 된 거야. 처리했고 나는 근데 홍명보가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들어와서 거의 바로 홍명보를 만난 거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줬으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중간에 이제 뭐 우리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롱볼 없는 빌드업이 뭐 가능하냐 우리가 그리고 하이프레스가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이프레스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거기 뭐야 하이패스를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영상이 있어요. 하이패스 아니야? 하이 무슨 인터넷 프레싱이었나 무슨 하이 인터넷 프레싱? 뭐 인터내셔널 뭐 그게 있어요. 뭐 국제적인 프레스? 인텐션 프레싱? 인텐션 뭐 있어요. 뭐 인터넷이든 뭐 하이 뭐 있어요.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도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저기 나중에 나올 영상 업로드될 영상에 설명이 있는데 그 용어가 뭐냐고. 네. 그러니까 누가 대표팀 감독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김판곤 위원장이 했었던 주도적인 축구 이러면 엄청 이해가 쉽지. 가잖아요. 아이고 그분은 홍콩에서 수십 년을 사신 분인데 한글로 풀어서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축구 팬들만 보는 게 아니라 대표팀 레벨의 경기만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자회견을 할 거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명확하게는 이제 그 이유가 틀린다 하더라도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용어를 쓰고 해야 자기가 더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제가 잘못 생각한 거지. 너무 잘못된 거죠. 본인이 이제 축구적으로 고민을 했고 그 축구에 어울리는 감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여기 이임성 의원님 있을 때 협회장이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건 협회장도 욕먹는 거. 협회장도 그만해 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아니 대한민국 대표팀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A 대표팀 감독하고 A 대표팀 선수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A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데 축구협회장이 몰랐다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얘기 안 했대. 얘기 안 했다고 하잖아. 그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본인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얘기하지 이거 않았어. 당나라야 뭐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계속 그거야. 이거 그 전에 홍명보 감독 만나지도 못해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지. 내정됐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협회장한테 얘기도 안 했다. 협회장이 시킨 거 아니니까 이 선에서 끝내세요. 또 정몽규 이름 꺼내지 말고. 그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웃긴 거야. 그거야. 계속 잘라내는 거야. 이거 제가 알아서 한 거고요. 정 회장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웃기지 않아요? 협회장이 왜 몰라야 돼?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옛날에 어떤 르와르 영화에서 깜빵 대신 갈 때 한 맞아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야. 지금 깜빵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깜빵 가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회장 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됐냐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건데. 네. 혹시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야, 니네 뭐 딴짓 한 거 아니냐 가서. 그러니까 계속 거기 일정을 얘기하는 거야. 다 지켰다고. 왜냐면 그건 맞겠지. 아,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가서 되게 열심히 미팅했을 거라고 봐요.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걸 왜 그걸 해명을 하고 있어. 이상하네.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쪽에서 보면 왜 협회장이 모른다는 얘기를 나 이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해가지고 좀 웃긴더라고. 아니 협회장이 모르게 본인 알아서 했으면 그럼 본인이 협회장 가지고 정몽규 회장 나가면 되겠네요. 힘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단단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자기가 뭔가를 이제 짊어지고 뭔가 되게 하이 텐션에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있고 하이프레스로 있었던 거 아니야? 기자회견도 너무 급하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제가 들고. 볼 때 그냥 유추를 해보면 본인이 다 떠안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고. 근데 맞아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왜 떠왔는데 머리를 다 모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그러니까 이제 정광희도 남은 5명도 됐고 내가 다 하겠다 하고 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위에도 됐고 내가 왜? 나 책임질게. 모르겠어 나도 잘.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아니지 근데 협회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그것도 모르지. 그 알아서 해 홍 이렇게 쓸 수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생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정과 그게 있잖아요. 추측건데 그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바가 있잖아. 이분의 속내에는 정말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충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마 진짜 그럴 사람이야. 진심, 맞아. 근데 그게 잘못 삐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맞아. 난 그렇게 진짜 생각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내가 다 책임지고 이 맞아. 판단을 했다라고 네. 진심으로 생각할 사람입니다. 맞아. 진짜. 그럴 취했어. 가능성이 굉장히 거기 커요. 취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아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진심으로 이걸 위한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걸 물어보지 그러니까 맞아. 울컥울컥 하는 거야. 맞아. 눈물도 나오려고 그러고. 이게 100% 잘못된 신념이거든요. 그렇지. 잘못됐지. 너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버스럽지. 그러니까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냉정하게 진짜 한국 축구에 누가 도움이 될지, 그리고 지금 리스트에서 누가 현실적일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진행했다면 포엣을 이름을 안 밝힐 이유도 없어. 포엣을 만나봤는데 이걸 설명 안 한 게 제일 포엣을 내가 어쨌든 이분이 맡았을 때부터는 포엣, 바그너, 홍명보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포엣을 만나봤는데 이러이런 부분들은 좋았지만 이러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그너를 만났는데 이러이런 부분 좋았지만 이런 부분 안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홍명보를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홍명보에 대한 설명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이 뒤에 얘기는 했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9가지 이유 그러면서 뭐 게임 모델에 적합하다. 아예 안 맞잖아. 근데 그게 안 맞지. 안 맞잖아. 그래, 그거 안 맞지. 이게 뭐냐면 그 선임한 이유가 홍명보 감독 이유가 아니고 모든 감독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거를 주르르 네, 당연한 풀었어요. 것들을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거예요. 홍명보 감독을 가져와서 껴 맞추다 보니까 아구가 안 안 맞는 맞죠, 당연히. 항목들이 되게 늘어난 거죠. 왜냐면 이 조건에 홍명보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누가 와도 다 못 맞출 거야. 그러지만 만약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중에 뭐 6가지 충족되면 우리가 이건 좋은 감독을 판단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래서 홍명보는 이래서 맞고 저래서 맞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다 껴맞추는 그렇지, 상황인 거죠. 억지로 다 듣는 왜냐면 거지. 이게 그래도 막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정도 진행된 선임 과정이었으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유들이 정리가 됐겠지만 하루 이틀 안에 결정된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다 맞지, 보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황들이 안 맞고 게임 모델은 이미 발표를 해놨어. 근데 그 게임 모델이랑 안 맞는 사람이죠. 안 맞으니까 억지로 계속 넣는 상황, 반복되는. 게임 모델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그 팀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거는 때때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멤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뭐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정해놓고 팀을 만들면 어느 정도의 철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시안컵이 겨울에 끝났는데 7월 8일 날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은 홍명보 감독이 잘할 수도 있잖아요. 잘할 수 그렇죠? 있죠. 예. 잘할 있죠. 수 있잖아요. 잘할 수도 있죠. 네,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 자체를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 긍정적으로 보거나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전에 이제 월드컵 가기 전에 월드컵 예선 치렀을 때 벤투 감독 보고 이거 월드컵 끝났다. 라고 생각했어요. 입 밖으로는 쉽게 얘기는 안 했지만 왜냐하면 잘할 수도 있으니까 했지만 예선 보고 이거 월드컵 진짜 힘들겠다. 이거 월드컵 성적 너무너무 안 좋겠다. 월드컵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월드컵 때 너무 좋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이제 팀이 만드는 과정이나 앞으로의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구나. 특히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더더욱더 예상할 수 없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미래의 우리 팀 대한민국 대표팀의 미래를 뭐 이것 때문에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축구가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죠. 또 잘 되면 그냥 꾸역꾸역 빵꾸 메꾸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또 우리는 퇴보한 지금의 어떤 2024년을 정말 날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또 걱정이 된다 이거죠. 이게 절차가 있고 시스템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감독을 선임했어요. 근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점을 간과했구나. 이 감독의 이 점을 좋게 봤지만 단점이 너무 부각돼서 우리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임할 때는 이 단점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볼까. 그래서 점점 감독 선임의 시스템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벤투까지 오케이 했어. 그 다음에 클리스만 그냥 꽂았어. 홍명보 감독 외국인 터치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홍명보 한 거잖아요 지금. 그치. 그러면 그거 말고 뭐가 있어? 그러면 만약 홍명보 감독이 성공했으면 성공하면 꾸역꾸역 내 가는 거지. 예를 들어 실패했다 생각해보세요. 실패하면 그럼 실패하면 이제 날아간 거야. 그게 배울 점도 없고. 배울 점도 없고 뭐 고칠 점도 없고 이게 완전 3년 동안 뭐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사 딱 나왔을 때 박주호한테 너 5개월 동안 뭐 했냐? 진짜 헛짓거리. 나는 솔직히 헛짓거리 한 거 같은데. 헛짓거리 한 거지. 헛짓거리 한 거 같은데. 결국에는 시스템은 없었고 정강이 다 나가리 됐고 결국엔 이임생, 정몽규 두 명이 뽑은 것처럼 됐잖아. 그래서 이게 정광이가 욕을 먹었어도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확실해서 이게 무슨 홍명보든 누구든 어떻게든 선임을 했으면 그 과정이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했다. 그럼 다음에 실수를 했더라도 다음에 그 실수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록할 게 없어요. 그냥 이임생 기술이사가 출장을 갔다 와서 이틀 만에 밤새 기다려서 만나서 선임을 했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23시에 만났어요. 그럼 그 기록으로 나중에 이거를 다시 감독을 선임할 때 이 시스템을 가져올 시스템이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지금 정광이가 어떻게 끝났는지 다 공개됐잖아요. 그럼 이 정광이가 다시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죠. 안 믿죠. 이걸 누가 믿어? 네, 아무도 안 믿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서 잘하는 거랑 별개로 이거를 꼭 인터뷰를 통해서 듣고 싶은데 그 제가 아까 기술이사 이임생 기술이사 그거 끝나고 나서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시즌 중에 대표팀 감독으로 갔잖아요. 이거 홍명보 감독은 저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뭘 해도 왜냐면 그동안 뭐 채팅창에서 정확히 거절한 적 없다 그러는데 불쾌하다라고 말한 게 그건 거절이죠. 불쾌하다고까지 말했는데 그거를 거절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뭐 사람들만 뭐 듣는 게 다른 건지. 대한민국 모르겠는데. 대표팀 감독은 우리나라 지도자가 갈 수 있는 최상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직인 사람이면 본인의 능력과 별개로 가고 싶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클럽의 문화가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런던에 겨우 태어나서 한 번 가봤습니다. 근데 저는 런던 연고의 축구팀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아르테타가 아스날 감독을 하고 있다가 스페인 공석 났다고 스페인 대표팀으로 그냥 날아가요? 존나 욕할 거거든요. 그렇지. 저건 뭔 개념이야? 근데 홍명보 감독 지금 시즌 중이고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의 지도자 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건 직업 윤리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2, 3일 만에 뒤집어 버렸어. 나는 이게 잘해도 참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 우리나라 리그와 클럽 문화는 또 빽한 겁니다. 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있죠. 높은 자리고 당연히 있죠.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만회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면. 네. 내가 예전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계속 노코멘트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시즌 중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할 말은 없다. 요 정도 느낌만 내비쳤어도 저는 이 정도 실망감은 아니었을 이 거라고 정도 봐. 아닐 건데 근데 격렬하게 아니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지난 금요일 경기였습니다. 울산 경기요. 그날까지도 나 집에 가는데 이임생 내가 그 사람을 왜?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인터뷰가. 그날까지도 그렇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할 생각이 있었으면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진짜. 근데 왜 나는 그래서 궁금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아주 불쾌하다라는 표현을 섞어서 그랬다가 정말 2, 3일 만에 그러면 아까 이임생 기술이사 무슨 얘기했다더라?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물어봤다고 그랬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었는데 아니 저는 어제 사실
어떻게 처음에 생각했냐면 그 일방적으로? 협회가 똥꼬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야 감독 됐으니까 그렇게 하라. 난 이렇게 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어제 그치, 영상 의심했지. 보다가 혹시 마지막에 또 홍명보 그 감독이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나는 그거 물어봤잖아, 나는 계속 그게 형이. 계속 네. 물어봤어. 나도 이제 전세상에 당할 만한 놈인 게 끝나고 주원이 전화했어 개인적으로. 형 혹시 안 갈 일은 없겠지? 아니 거기서도 약간 1%에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1%에 안 갈 수도 있지 않나? 거기서까지 나는. 그래서 나는 이 협회가 이거 저 벼랑 끝에 몰리니까 그냥 던지고 이 사람의 선택을 이제 맡기는. 이거 공식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하는 그냥 그런 그 패를 느낌으로, 던진 거. 그래서 압박을 주는 네. 그런 거 아닐까? 왜 그동안 안 한다고 하셨잖아.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한다고 하는 게 맞나? 이거 계속 나는 그게 좀 사실 헷갈렸어요. 그 정도였어 저는. 네. 근데 근데 아마 영상 내용에 그런 분위기가 담겼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저녁에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들은 바 없다. 그럴 수 라고 있어. 그랬으면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그 얘기 나온 다음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울산 김광국 당장 인터뷰가 인정을 나왔죠. 했죠. 이미 인정을 구단과 KF 측에 어느 정도 그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사람 웬만하면 안 믿겠습니다. 연봉 때문에 뭐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났다면 나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이유여도 중간에 시즌 중에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상황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내가 막상 저 제안을 받으면. 그러면 인터뷰를 할 때 형이 뭔가 예를 들어 어디로 가고 싶어. 갔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애매하게 얘기하지. 애매하게 얘기하게 그렇죠. 되거든. 네. 왜냐면 한 방에 이렇게 뒤집는 건 말이 그러니까 우리 그게 빌드업이야. 왜냐면 여기가 빌드업이 아니고.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봤을 때 홍명보 감독 진짜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최초에는. 난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말하기 너무 쉽잖아. 지금 저는 울산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그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 그때부터는 계속. 근데 이제 안 한다, 불쾌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진짜 안 갈 줄 알고 진짜 안 갈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거는 나는 솔직히 그것까지는 의심하고 싶진 않거든. 왜냐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확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저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네. 모르겠지만 주원 형이랑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저는 홍명보 감독이 뭐 지금 당장일지는 몰라도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그렇게 들어왔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서 혼란을 느꼈던 거고, 네. 그리고 뭐 주변 사람도 그렇게 많이 말했으니까, 근데 하고 싶은 게 잘못은 아니야. 하고 싶지. 그럼. 언젠간.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제 홍명보 감독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저는 끝나고 나서 라디오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저는 홍명보 감독이 실패는 했지만 사실 이거는 협회 차원에서 좀 커버를 쳐주고 아시아컵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왜냐면 그 감독을 그렇게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감독을 해놓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또 내치면 또 누굴 또 선임할 것이며 그러면서 슈틸리케 사단이 난 거잖아요. 이후에.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누굴 선임할 것이며 하냐. 나는 아시아컵까지 가서 한번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형은 나까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좀 길게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 그렇죠. 아니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뭐 경질이 되고 다른 감독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대표팀에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선수 시절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 홍명보 감독 사람 자체로 되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 국내 감독 중에 봤을 때 되게 못한 감독이냐 또 리더십이 없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떨어지는 감독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건 실망이에요. 네.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이 심지어 이 시스템을 김판곤 위원장이랑 그렇지. 같이 겪었던 사람이 본인이 만들었던 시스템을 뒤엎는 방식으로 감독 선임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왜냐면 그 포항 울산전 때 제가 기자회견 들었던 말 중에 내가 김판곤 위원장이랑 이렇게 해서 절차해서 벤투 선임해도
괜찮겠습니까? 충족합니까? 김판곤 위원장이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거기서 딱 꽂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시스템이 없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걸 받은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받을 땐 이렇게 행동하고 본인이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이 대표팀 감독이 간 게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실망스러워. 이 그렇지. 포인트가. 그러니까 나는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 나는 그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 3일 만에 이 생각을 바꿨다? 그리고 이걸 예상 못했다? 이게 너무 웃긴 거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와가지고 너무 감독직이 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나였으면 못했죠. 그리고 혼자 소주 를 마시면서 얘기했지. 에이씨 그때 괜히 그냥 안 한다고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나가리네. 그러니까 제안이 왔어도 못했을 것이다. 다음에 봐야지 뭐. 왜냐면 자기가 하는 게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놓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제안이 와도 못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뭐 두 형들의 이야기와 다르게 저는 이미 감독이 된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제가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형이랑 다르게 어쨌든 클럽 하나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설명을 해도 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일단 시즌 끝나고는 모르겠어요. 일단 트럭 빌리는데 얼마예요? 100만 원, 50만 원 그렇지, 하겠죠? 뭐, 근데 그거지. 어떤 분이 트럭 빌려서 협회 앞에 초반에 그것도 지금도 아니야. 보냈지. 초반에 홍명보 감독 울산에서 빼가지 말아라라고 트럭 시위를 했어요. 했잖아요. 그치. 그분은 그럼 뭐 한 거야? 왜 한 거야? 이런 행동. 그리고 입장을 했잖아요. 뭐 불쾌하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그분은 됐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그랬겠죠.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구나. 얼마나 뿌듯했어. 울산을 더 사랑해야겠다. 근데 그런 너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괜히 했다 이런 거. 맞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울산을 이렇게 위에서까지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울산 팬들이 좀 너무 이 상황을 개탄스럽게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K리그 얘기 많이 하잖아. 최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감독이 대표팀을 위해서 공석으로 만들고 거기를 간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클럽 레벨의 축구에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거는 그래서 뭐 이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스탠스가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그렇게 격렬하게 이거를 몸부림치면서 싫다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다음에 2, 3일 만에 도대체 이임생 그 기술이사가 뭘로 꼬드겨서 그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래도 난 그 선택을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이유가 좀 쪽팔림이 있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진짜?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 감독 해야 되는 돈이 없는데 국내 감독은 우리가 돈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국내 감독 중에 짱이 홍명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기엔 오늘 기자회견에 이제는 국내 감독도 해외 감독 같이 급의 연봉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내 감독도 해외 연봉급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급이 아닌 거지. 해외에도 그 급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돈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 감독의 급은 그 이상의 돈을 줘야 되는 거지. 해외 감독도 급이 있잖아. 돈의 급이.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지금 우리 예산이 이건데. 근데 그 얘기를 형은 못한다는 거죠, 쪽팔려서. 그 얘기를 쪽팔려서 못해서 그런 거 쪽팔려서 아닌가? 못할 게 뭐 있어 지금. 왜 그러면 정몽기 거기 왜 있냐? 너가 돈도 안 쓸 거면서 또 그 얘기 나올 거니까 또 그런 것도 또 하나 커버가 아니야.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 내가 지금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해도 그 소리 듣고 그렇게 안 해도 그 소리 들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게 너무 잠깐만 지금 우리가 슈틸리케 때부터 이게 우리가 방송을 한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큰 사건을 많이 겪어왔잖아. 많이 겪었지. 뭐 우리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슈틸리케 있었고 또 큰 사건이 뭐지? 주원이 형 페이스북 쓴 사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좀 뭐 잠잠했죠. 아니 잠잠하지 않았어요. 대표팀 항상 똑같았어요. 아니 뭐 이렇게 벤투 경기력 이 정도 말고 근데 진짜 심각한 우리가 축구적인 얘기를 했지. 네, 그쵸. 이런 얘기를 한 종류는 좀 또 다르잖아. 텀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김판곤 기술위원장이 잘 했으니까. 그때 생각해보자면 프로세스를. 그때는 그래 경기를 왜 이렇게 축구 못해? 이 정도는 있었는데 막 누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거든. 잠깐 막 몇 년간은.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클린스만부터 또 다시 시작돼가지고 승부 조작 때부터 그래서 클린스만 뭐 아시안컵 문제 뭐 이것저것 터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사실 오히려 뒤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협회의 일처리나 뭐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우리가 너희들 뭐 몸살이냐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거 아시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정말로 이게 방송을 생각 안 하고 얘기하면 와 정말 여기까지 막 욕이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 바보 같아서 예. 너무 능력들이나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 하는 장면들이나 이런 했을 때 아니 저렇게 지금 저렇게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거를 이 갭이 이렇게 모르나? 이 갭이 이렇게 큰가? 라는 황당함도 있고 그래서 너무 거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네. 이제 저는 네. 타 우리보다 축구 못하는 나라 축구 협회에서 막 이제 웃긴 기사 나오잖아요. 뭐 나오죠. 황당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비웃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들이 우리나라 걸 보더라도 나는 쟤들 축구 잘하는 나라 아니었어? 꽤 하는 나라인데 왜 저렇게 이래라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요즘엔 그쪽이 낫지 않아? 뭐 저기 그 신태용 감독 이런 거 막 기사 보면 인도네시아가 나은 것 같아. 거기 이제 돈 때문에 그러진 않지. 근데 아이디어가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아니었으면 다른 아이디어는 없었나? 국내 감독을 했을 때? 그 마지막 3명 남았다고 하니까. 아니 국내 감독에서만. 그 김도훈. 고사했잖아. 근데 고사한 건 결국 둘은 거의 비슷하진 않아요? 홍명보도 고사했잖아. 간접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나는 제안의 어떤 풀이 김도훈 감독은 쉬고 있었잖아. 그러면 갈 수 있다고 봐. 근데 모르겠어요. 그 리그 위에 대표팀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어떤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현업에 있는 그것도 프로축구연맹이 대한축구협회에 산하잖아. 그러면 K리그 지금 현재 현업 감독은 리스트업 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호가 거기 유튜브에서 한 얘기가 마지막에 다시 들어오니까 12명이 있었대. 네. 리스트업 해놓은 게. 네. 근데 12명을 봤는데 카사스는 이미 거절한 감독인데 다시 들어왔잖아. 카사스 왜 했지? 그리고 한국 감독들 아니 이 사람들 다 지금 팀이 있는데 왜 넣어놨지? 이 사람들은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김도훈 감독도 있었어 12명 안에. 근데 김도훈 감독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넣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아니 홍명보 감독도 안 한다는데 왜 넣는 거야?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냥 내 정도에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네. 그 얘기는 듣기 싫으니까 아까 그 전에는 홍명보 감독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임생 기술에서 했겠죠. 근데 사실 이런 사단이 났고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이랬을까 뭐 저랬을까 하면서 여러분의 속을 좀 긁어줘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좀 어쨌든 일이 터졌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편하게 얘기해야지. 근데 좀 얘기하면 할수록 좀 빡치네요. 화가 나네. 좀 답답해서. 저는 좀 얘기하면 할수록 좀 웃긴데. 그래? 이게 나 처음엔 좀 웃겼거든. 약간 코미디. 나는 네. 이제 웃겨 좀. 그래서 코미디 나는 같아. 좀 여러분 너무 화나 있으니까 난 좀 가볍게 좀 이게 오늘 좀 웃음을 좀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좀 왔거든요. 근데 얘기하다가 좀 화가 나네 갑자기. 네. 그러면 울산은 어떻게 돼요? 울산 뭐 감독 찾겠죠. 선수들은? 선수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그거를 계속 아니라고 아닐 거야. 그래서 나 진짜 미안하네 선수들한테. 선수들이 나간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내가 뭘 안다고 아닐 걸? 그래서 그러고. 저 얘기 어제 전화 인터뷰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편집했잖아요. 네. 뺐어요. 왜? 일말에 약간 그거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안 갈까봐. 저는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럴까봐. 그럼 환희가 이상해지고 막 이상한 소문을 듣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편집을 했어요, 제가. 그 제가 정도 하긴 했습니다. 했어요. 저는 일말에 약간 그거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편집을 했죠.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뭐 저기 김동훈 감독 얘기 그것도 이제 저희도 이제 당연히 듣는 귀가 있으니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김동훈 감독을 선임하고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으로 가고 그게 맞는 거야? 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수준이 낮아졌잖아요. 네. 이 수준에 맞죠. 그래 그럼 맞네. 네. 좀 낮은 행정 수준에는 맞는 행동이긴 하죠. 네. 근데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해서 했다는 거는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능력이 진짜 없다는 것을 다 얘기하거든요. 6개월 동안 일을 못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된 게 너무 이거는 누가 일반 회사면 누가 거기다가 돈을 주냐? 안 주지.
아니 와 진짜 부럽다 그 집단. 난 솔직히 좀 부럽다. 정말. 아니 우리 진짜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 다 각자 뭐 학생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업을 구한다고 했을 때 크고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는데 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진짜 부러운 집단이야. 난 진짜 진심이야. 나도 어떻게든 돈 벌려고 아등바등 되고 어제 그 애들 아무도 없다고 제가 편집했어요 그거. 편집해가지고 오늘 그 팀장이 그러더라고. 형 첫 편집했는데 40만 넘었어요. 형 대단하시네요. 나는 진짜 조롱하더라고. 네, 그러면서 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와, 난 너무 진짜 너무 좀 이제 취임을 하겠죠? 하겠죠. 다음 달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취임을 하겠죠? 아니 아까 저기 임생기술이사는 울산 응원하겠대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 울산 응원하고 이 얘기 그거 울산 팬 조롱하는 겁니다. 그 말이 됩니까? 우리도 이제 클럽 레벨의 문화가 자리 잡으려고 리그 차원에서 그리고 많은 그 관계자들이 발버둥을 치는데 그거를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나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투 감독을 선임하는데 그 시스템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리그 축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 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아니면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그냥 타이밍이 필요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 대표팀에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앞으로의 대표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홈런볼 체제로 와서 이제 3차 예선 치르고 그러겠죠. 그래서 승승장구하면 이 여론은 바뀌겠죠 당연히. 당연히 바뀌죠. 네. 바뀌고 우리가 욕먹을 수도 있죠. 그거는 몰라요. 왜 욕먹을 수 있어? 욕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사람이라는 건 그렇지. 이것만 대승 계속 승승장구야. 근데 이것만 딱 가져오면 옛날 우리 자료를 졸라 욕먹는 거야. 옛날 자료를 가져오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구멍 만들어 놨잖아 나도. 빠져나갈 구멍.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저는 뭐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지만 이런 이제 그런 구멍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꼭 제가 구멍 만든 거 기억도 해줘서 그것도 홍명보 감독 잘 나가면 잘라서 좀 올려주세요. 네. 수요일에 울산이랑 광주 경기 있어요. 네네. 그럼 그 경기에서는 홍명 감독이 일단 벤치에 앉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일단 거기까지는 그 다음 경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울산 클럽 월드컵 나가지 않나요? 내년에. 네. 그렇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구단이고 또 선수 영입도 제가 알기로 곧 정우영 오피셜 안 나왔죠 아직. 네. 그거 이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거잖아. 찍은 지 꽤 됐는데. 여러분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되게 승승장구하면 저희 100 욕할 거 50만 욕해주세요. 반만 좀 깎아줘. 근데 사실 우리가 대표팀을 지금 망하라고 고사져 내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의 상황, 좋아요. 잘하면 좋지 당연히. 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야 개탄스러움 얘기하는 거지. 네. 분명히 이제 올라올 거거든요. 홍명보 잘만 하는데 저 새끼들이 망하라고 고사진했다. 근데 우리 망하라고 안 했어. 우리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어. 아니 그렇게 얘기해. 안 우리가 했어. 얘기한 거랑 상관없어.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깎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안 했어요. 홍명보 감독 못 닦아라. 우리는 이제 몇 차례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 지금 선임과는 별개로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면 당연히 여로 바뀐다. 네, 이 얘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사람이 좀 오묘한데 제가 출장을 가잖아요. 그죠. 네. 네. 울산 가요? 울산 가요. 왜요? 거기 가요? 다른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이 근데 있어서 만날 울산-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이 아니야. 만날 일이 있어요? 뭘 마주칠 봐야 수도 되겠- 있어요? 네? 마주칠 수도 있어요?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진짜 오래전에 결정되었거든요. 되게 전에 결정이 돼서 사건하고는 가는데 전혀, 네. 네. 그럼 가서 형 그거 좀 찍어주세요. 뭐? 명보에 밥 먹자. 그 리춘수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가는 김에 저희가 좀 할게요. 이춘수도 못했는데 이주원이 한다고? 야, 지금 명보에 밥 먹자 하잖아? 조회수는 끝장나거든? 200만. 끝장나는데 이제 폭파되죠. 조회수 200만이고 네. 실효료 2만 개. 그게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야. 네. 저는 어쨌든 우리가 대표팀 감독을 홍명보 감독을 봐야 되잖아. 네. 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포지션상 뭐 국대 레벨의 경기를 중계할 일도 없고 형은 있겠지만 저는 없고 뭐 역시 유튜브로 이렇게 그걸 해야 할 텐데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잘하기는 바라거든요. 잘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사람들이
요만큼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 차라리 솔직했으면 좋겠어. 예를 네. 들어서 정말 솔직한 사람 나였어. 나 안 한다 하다가 했어. 아니 홍명보감도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였으면 차라리 지금 다 이슈 이런 거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우는 거야? 아니 안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예. 네.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해봐도 지금 상황은 타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때 홍명보 감독이 모든 여론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안 하는 거밖에 없죠. 아니 하나 있어. 안 하는 거 말고. 있어. 자,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수락한 거 맞습니다. 왜 하셨나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뭔가요? 정봉규 회장 사선 안 나오고 그다음에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한 방에 없앱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바로 네. 원래 연임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감독 수락하는 대신에 연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와! 그거 말고는 없다. 그거 말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뭐 대부분의 울산 팬들, 대부분이 아니라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이걸 응원하기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저도 해외 클럽이라 어떤 이런 연고의식이 없지만 한 클럽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게 너무 이해 안 가는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표팀 감독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뭔가 뭐 그래도 좀 납득이 갈 만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왜 그랬을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너무 그 전까지 너무 좀 진짜 막 이렇게 나 아니라고 불쾌하다.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나 진짜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인터뷰가 그래도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는 좋은 뭐 감독이 선임됐으면 좋겠으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으면 지금 이런 그걸 한다 하더라도 좀 최소한의 마음의 준비라도 했지. 아니 근데 우리가 유추해보면 예상을 해보면 이런 얘기밖에 못할 것 같은데, 울산 팬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근데 대한민국 축구가 위기고, 그리고 너무 간곡하게 나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웠지만 수락을 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그 얘기밖에 없을 거라고 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사실.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이게밖에 없지. 그 대표팀 레벨에서 팬들은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응원해 줍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울산 팬들에게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잖아. 그래서 울산 팬들을 위한 무언가가 최소한도로 난 있었으면 좋겠어. 이건 리그가 있는데 우리가 여태 히든풋볼을 2015년, 16년에 K 시작하면서 맨날 얘기했던 게 리그 좀 무시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를 깡그리 한 방에 깐 거 아니야. 근데 뭐 대한민국 축구 그렇게 큰 위기 아니에요. 그래, 지금. 그건 그래요. 왜냐면 지금 3차에서 나갔잖아요. 네. 이게 시작이잖아, 새 출발. 맞아요. 잘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위기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감독이 없었던 거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 당장 누구 안 데려오면 큰일 난 상황 아니잖아. 지금 2개월 여유도 있잖아, 나름. 난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별개로, 협회와 별개로. 그리고 지금 협회의 어떤 그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엉망인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더 이제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더 그 강하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무기력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크게 안 바뀔 것 같아서, 그리고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조금 별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마음뿐입니다. 네. 뭘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합니까, 사실. 네. 사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기자회견 같은 거 또 다시 얘기하지만 사실 되게 황당한 기자회견이거든요. 그거가 정상적이라고 협회에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뭐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 단체의 수준인 거죠. 네. 유로 4강, 코파 4강. 어디는 또 유로는 또 노잼이고, 그래도 그 외국인 형들이 분발해준 덕에 우리 영상이 좀 재밌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약간 느슨해진 그 분위기를 또 임생 기술이사가 근데 그러면 바짝, 우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였을까? 기술위원회를 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남은 멤버랑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해서 제대로.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과정을 다시 거쳐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 남은 어쨌든 프로필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뭐 절대적으로 K리그 지금 현역 감독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나는 말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지금 팀 있는 감독은 하지 맙시다. 건들지 말자.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걸러질 거 아니야. 누구 빼고 하고 이 기준에 맞는 감독. 우리 뭐 제시마시도 실패하고 뭐 중간중간에 이름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실패했지만
자 리스트는 이렇게 많습니다. 다시 합시다. 해서 다시 갔어야지. 다시 해서 접촉해서 나가서 따다닥 만난 다음에 설사 100%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돼.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그렇게 했어야지. 안 안 들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예산이 적었다며. 그럼 그 예산에 맞는 최소한도 그걸 맞추는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은 그들이 해야죠. 이러이러한 비전을 보고 비록 100% 어떤 그거 만족도는 아니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데려왔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패하면 뭐 인정하는 거고. 아, 그래 우리가 뭐 이런 어쨌든 사실, 기준이 있었다. 그런 이러면서.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막상 와보니 이런 점에 못 미쳤고 우리가 뭐 예상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러면 뭐 그러면 실패했고 그럼 감독 뭐 경질되거나 뭐 사퇴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더 시스템 확고하게 해서 더 빡빡하게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된 감독을 찾아서 또 하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 정도로 감독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값이 아니더라도 사실 좀 이 축구가 세계적인 스포츠인데,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 들거든? 감독이 없었어요. 뭐 없었어. 아니, 옛날 그거 있잖아.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서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파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어떤 그 아이디어가 좋은 감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런 어떤 것들은 어려운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귀네슈 얘기는 우리가 촬영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녹화 때 이 홍명보 감독 기사 터져가지고 그 박주 놓쳤어요. 의원이, 그래서 혹시 예. 궁금하실까봐 제가 얘기하는데 귀네슈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이제 전술적인 거랑 어떻게 계획을 물어봤는데 귀네슈 감독이 그 옛날 얘기 위주로 많이 했대요. 서울 시절에 내가 이런 게 좋았고 이렇게 좋아해서 근데 계속 질문이 이제 뭐 전술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해서 이거는 좀 안 맞다 우리 모델과 이래서 안 됐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얘기를 못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나름의 일은 한 거네요. 네, 기준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건 얘기해요? 그러면 정혜성 위원장이 왜 나갔는지? 그건 몰라요 주호가. 나간 뒤로는 이제 해체됐으니까 알았으면 사석에서라도 저한테 얘기했겠죠. 그치. 근데 진짜 모른대. 아니 거기 장이 나가는데 몰라 아무도. 그냥 나가겠다고 미안하다 뭐 이렇게 나가겠다 하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나가서 근데 거기다 대놓고 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잖아요 어쨌든. 그럼 전화해서 막 왜 나가셨어요? 갑자기 왜 나가?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 그냥 그래 다음에 얘기할 일이 있겠지 이렇게 했겠죠. 네. 하여튼 그랬대. 하여튼 뭐 제시마 씨까지는 그냥 뭐 울퉁불퉁해도 그냥 굴러간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떻게든 굴러가서 그냥 그래 뭐 잘 이겨내보자 했는데 이제 그 안 된 뒤로는 그 뒤로는 이제 뭐 다 흩어진 거죠. 오늘 뭐 이게 협회 얘기하다가 뭐 시간 다 갔네요. 다 갔어요. 아니 어르신이라고 못 물어본 게 아니라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대요 계속. 물어봤는데. 그냥 서울 시절 너무 좋았고 한국 너무 사랑하고 가고 싶고 귀네슈 감독. 의지만 귀네슈. 표명한 거죠. 근데 요즘에 사실 젊은 감독들은 되게 디테일하잖아. 디테일하게 자기 얘기 잘하잖아. 근데 그렇다면 저는 하는 귀네슈 감독이 뭐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뭐. 그렇게 내가 커리어가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걸 얘기해야 되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뭐 속마음.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을 못 줬다면은 불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명단에서 최종 명단에서 뭐 빠지거나 이렇게 네. 했다 그러면 난 그건 괜찮다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선임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꼭 설명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렇게 설명하면 그래, 되잖아요. 나중에 추후에 설명하면 되지. 아니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접촉을 했는데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기준이 이거였는데 이거에 못 미쳤다 하면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죠 사실. 네. 근데 홍명보 감독은 우리 KFA에서 제시하는 모델과 굉장히 또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아까 뭐 했으니까 임생 기술이사가 그냥 그 옛날 생각해 보세요. 뭐 김판구 위원장 이렇게 우리도 이런 유명한 사람들 접촉했는데 돈이 안 맞고 한 명은 뭐 누구는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았고. 적극적이지 않고 누구는 뭐 계획이 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벤투를 했다. 뭐 아마 그때 이런 식으로 벤투가 뭐 스탠다드한 감독이다. 막 대단히 뛰어난 감독이라고 설명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감독이고 그러니까 그거죠 한마디로 이 팬들 눈에는 못 맞추고 지금은 이 정도가 지금 최선이다. 하지만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봤으니까 우리가 데려왔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때는 이 정도까지 반발은 없었던 아니야 것 같아요. 그때 잘 사람들이 그래도 네, 꽤 그러니까 이해가 가잖아. 그냥 그래 뭐 그렇다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자꾸 그 아까 영상 찍은 영상이 약간 스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장코치가 뭐라 했냐면 지금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강화 이사 기술이사가 얘기한 거 그 뭐 전술 얘기한 거는 저그 프로게이머가 다크솜 쓸 줄 알아요라고 똑같다고. 다크솜까지 간다. 프로게이머 저그 유저가
이제 저 다크솜 쓸 줄 알아요? 뭐 이런 거 드랍시 쓸 줄 알아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네, 얘기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게임상에 있는 거 쓰는 거 아니야? 디파일러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런 이게 클릭이야 뭐 이런 거. 그렇지. 그 정도 수준. 당연한 걸 얘기. 형 다크솜은 좀 어렵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잖아 우리는. 저는 그냥 좀 소소한 얘기 궁금해서 박주랑 만난 거거든요. 막 얘 왜 안 됐어? 누구 있었어? 뭐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막 아 진짜? 이 사람 있었어? 이거 진짜야? 뭐 이 사람 진짜야? 이거 가짜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거 하나도 못 물어보고 다 이렇게 돼서 뭐 지금 와서 막 귀네슈네 뭐 르나르네 아무 의미가 네, 없어서 다 필요 없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중요해? 무슨 지금 의미가 감독이 있어? 설명이 됐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임생 기술이사 인터뷰는 들을 때마다 뭐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홍명보 감독 인터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언제 인터뷰 하실까? 내가 봤을 때 지금 느낌은 그냥 경기 그 인터뷰에서 좀 묻어나오지 않을까? 당장 그 수요일이 울산 광주 경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그때 할 테니까 그거를 좀 들어야 그게 화가 나는 인터뷰든 이해가 가는 인터뷰든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이게 아무 뭐 수요일 날 무조건 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말 안 하고 그 경기 넘어갈 순 끝나는 것 없겠지.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마지막 경기인가? 수요일이? 그럴 수도? 그러면 누가 대행하나? 울산? 일단 수석 코치는 이케다 세이고로 돼 있을 텐데. 어. 그러니까 피지컬 코치지만 아마 수석 코치도 근데 같이 누가 하는. 그거 해? 그 누가 감독 루머 없어요? 지금 김동훈 감독. 선임 됐어요? 아니. 그 얘기가 거의 뭐 소문. 엄청 많아. 소문. 다시 김동훈도? 그건 모르지 근데. 근데 사실 울산이란 팀이 막 젊은 이제 막 도전할 만한 감독을 데려올 팀인가 물어보면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김동훈 감독 아침 우승도 했어요. ACL은 그래서 컵이 FA 있잖아. 컵, FA컵도 FA 있어. 있고. 사실 울산을 맡으려면 좀 그래도 뭔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독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진 않죠. 찾기가 쉽진 않죠. 뭐 울산 HD 입장에서 김동훈 감독이 다시 백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고. 네. 울산 팬들에게는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유럽 전술 코치 2명은 뭐야? 아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나는 거야? 그 얘기인 것 같았어. 외국인 감독 니네가 원하잖아. 근데 그건 안 되고 그 홍명보 감독이 우리 모델에 따라 딱 맞는 감독인데 너네들이 그 바라는 외국인 코치를 붙여줄게. 난 그 얘기로 들렸어. 근데 그거 외국인 코치 또 감독하고 안 맞으면 괜히 불안만 생기고 또 그래요. 네, 그냥 그런 거를 훅훅 그냥 2명 그냥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 대표팀 연수하는 데도 아니고. 되게 지난 일이지만 러시아 월드컵 때 스페인 그 되게 맞아, 한 명 왔었어. 2명 왔어. 젊은 2명인가? 약간 더 어린 사람과 되게 나이 많으신 분 왔잖아요. 근데 막 경력 엄청 화려했잖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지. 왜냐면 그거 갑자기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단이 아니었잖아. 아니 그리고 축구적인 철학이 다르고 그게 호흡이 맞고 되게 그걸 공유가 잘 돼야 돼 코칭 스태프들이. 왜냐면 웬만한 이제 어떤 프로팀들은 코치 수석 코치인데 둘이 막 싸우고 막 난리나. 둘이 막 뒷담화하고 막 그런 팀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잘 융화가 잘 돼야 되는데 외국인 코치 띡띡 2명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외국인 코치의 철학을 홍명보 감독이 인정을 해? 아니면 외국인 코치 감독 홍명보 감독이 축구를 인정을 해? 그게 맞은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혹시 외국인이 데려올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죠. 선임된 다음에. 그렇지. 홍명보 감독이 본인 입으로. 내가 내 취향에 맞는 코치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면 맞는데 먼저 치고 나가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뭐 협회가 나 그래서 외국인 코치 2명 내온 것도 좀 그것도 좀 그랬어. 코치를 뭐 꽂겠다는 건가? 그치. 뭐 꽂겠다는 거 아니야? 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홍명보 감독 옆에다가 외국인 코치 2명 박아줄게. 근데 외국인 코치 2명은 그중에 한 명 장영훈? 외국인 근데 장영훈이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약간 요즘 스페인 사람처럼. 네. 그때 막 스페인 말로 막 얘기하던데. 근데 외국인 코치가 온다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고문 역할로 오는 거예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고문은 사실 필요 없어요. 대표팀이 무슨 고문이야. 외국인 코치를 부른다는 실제로 거는 할 사람이 선진 와야지. 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배우겠다는 그런 걸로 부르는 거 아니야, 사실? 뭐 그런 거겠지? 어. 근데 그것도 좀 그러니까 그림이 웃기지 않아요? 웃기요.
아니 그 홍명보 감독이 왜 선임됐는지 그렇게 막 뛰어남을 막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외국인 코치는 2명입니다. 그것도 좀 이상. 차라리 좋은 그림은 뭐냐면 홍명보 딱 부임했는데 이제 본인이 얘기해야지. 본인이 딱 있어 왔다는데 야뭐 마르셀로 그 잘 있었어 이제 나 도와줘 이렇게 해야죠 홍명보 감독이. 근데 약간 무슨 와가지고 오션스 11 마냥. 누구 딱딱딱 계속 옆에. 불러야 되는데 와가지고 야 2명 데리고 왔으니까 야 홍명보 감독 좀 잘 좀 알려줘봐. 알겠어? 이제 해서 이렇게 해. 이거밖에 더 돼? 뭐 제가 축구인들이랑 일을 할 때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축구인들의 결정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꽤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많죠. 구단도 그렇고 뭐 협회도 그렇고 대표팀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일반인 사회 시선으로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왜냐면 되게 특수한 집단이잖아요 사실 축구인들이. 스타 플레이어들이고 되게 유명했고 뭐 돈도 꽤 벌었을 테고 그리고 뭐 인기도 많았을 테고 근데 그런 시절을 보내온 사람들이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는 경험해보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뭐야 말이 돼 이게? 근데 그분들 시선에서는 말이 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아니면 내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만 있고 맞죠? 맞아. 어떤 느낌인지 저도 알 그렇게 것 같죠? 똑같이 네. 생각해요. 네. 네. 여기에 120% 동의하겠습니다. 네. 형도 뭐 축구 선수 출신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형 봐도 내가 가끔 선출들은 좀 우리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 성주도 그렇고 그나마 실패한 선수라서 얘기가 통하는 거야. 성주도 야 우리 축구 선수들 무시하지만 족쟁이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족쟁이도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형 족쟁이들은 형 족쟁이로 안 껴줄 걸? 저거 이거 방송인이라고. 주둥이쟁이라 그러지. 주둥이라 그러지. 난 혀쟁이. 여쟁이야 그래. 네. 그래서 황재성 씨가 혓발이잖아. 물론 그것처럼. 모든 축구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저랑 잘 지내는 뭐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잘 지내는 선수들 그래. 있잖아요. 상식적인 분들도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을 봤을 때는 되게 그냥 나랑 생각이 똑같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조금 스타 플레이 완전 화려했던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가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어. 나도 이해해야지. 내가 축구인이 아니고 내가 축구인 옆에서 일하는 나는 곁다리인데 내가 이해해야지 어떻게. 근데 그렇게 아니고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혹시 진짜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렇게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는 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네. 자, 뭐, 여러분 많이 답답하셨죠? 네, 우리의 7개월의 결과가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카타르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카타르 아시안컵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네. 1월부터 네. 근데 어찌 보면 그 아닌가? 그 선임부터 스타트는 시작되나? 클린스만 선임 선임부터 때부터 시작됐나? 사실 클린스만 선임 때가 스타트고 좀 더 이렇게 중간 보면 아. 아시안컵 때부터라고 보이고. 자, 여러분 코파 아메리카는 노빠꾸 축구로 재밌게 하고 있고요. 유로는 재미가 없지만 피터 형과 파비 형이 캐리하고 있으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히든부분 4강 다 정해졌잖아요. 정해졌죠. 아, 내가 이거 하나 틀렸네. 브라질. 뭘 맞췄던 적이 있어? 내가 4강 다 예상했거든.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너 없었나? 목요일날? 없었어. 아, 제가 목요일날 예상했었죠. 아르헨티나 올라갈 거고, 캐나다 다 이제 남미니까 그 북미 하나 있어야 된다 해서 캐나다는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브라질 우루과이는 브라질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됐고, 이제 콜롬비아 올라갈 거다 해서 콜롬비아 브라질 만나서 이제 콜롬비아가 결승, 아르헨티나가 결승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 틀렸네. 어쨌든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결승인 거예요. 코파는. 제가 딱 한 경기 중계해봤을 때 감 딱 왔거든요. 네. 한 경기면 충분하죠. 대회 이해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근데 브라질 콜롬비아를 중계해놓고 근데 브라질이 이거를 올라간다고. 브라질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네. 그게 이제 브라질 우루과이의 어떤 저는 상성을 봤죠. 상성? 네, 상성. 어떤 상성? 브라질 상성이요. 상선 아니고? 상성. 상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개 중에 3개 맞췄잖아요. 아니 왜냐면 웬만하면 다 이건 다 하거든. 아,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정말 브라질 어렵잖아. 네. 그거 빼고 배팅하면 되잖아. 예. 했어요? 욕심을 부려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히든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마 이번 주는 이 이슈가 계속 재생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도 언젠가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너무 저기 뭐 불편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너무 화내하지 마시고, 네, 이거 지나갈 여기서 테니까. 만약에 우리 방송만 보시는 분이 이거 하고서 뭐 저녁에 또 즐거운 거 보세요. 네. 왜냐면 내일 또 할 거거든요.
남은 시간에 즐거운 거 보시고. 아 찝찝하다. 네. 왜? 재밌는 찝찝하지 말고 뭐 털어내봐 다. 아, 재밌는 방송 하고 싶은데. 나도 그래요. 나 이런 거 하면 항상 집에 가서 되게 기분이 안 저 좋거든. 솔직히 한 50%는 재밌어요 지금. 50% 재미없어. 나 오늘 솔직히 아침에 너무 빵빵 터져가지고 사실 그 웃음으로서의 어떤 그 엔돌핀은 많이 내가 지금 돋은 상태에서 왔거든요 회사. 나 오늘 그래? 되게 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 아침에? 그냥 안 씻은 것처럼 보였어. 안 씻었어요. 그거 봐. 네. 왔는데 안 씻은 것 같더라고. 네, 왜냐면 그거 본다고 늦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냥 출근했거든. 그거 보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내가 지금 이제 저녁에 미팅도 있어서 네네네. 헬스장을 가서 씻고 올라 그랬어요. 네. 아 그럼 안 씻은 게 맞는 거야? 네, 안 씻었어요. 아.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모자를 안 쓰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씻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원래 K리그 얘기도 하고 인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천 그치. 내일 합니다. 조선 원일이 그러니까 왔을 때.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인천 되고 사실 코파 유로도 재미없는 거랑 별개로 이런 얘기하고 난 축구 얘기가 막 재밌게 나와야 되는데 아 이런 얘기 그만하고 싶다. 전 다 했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기 박주호 채널에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으니까. 진짜 또 하게 되겠지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시간 되시는 분은 얘 그 기자회견 할 때 얘 표정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난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 새끼 혼자 이 새끼가 갑자기 뭐라 하더라? 라골피 하나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죠? 어쩔 줄 몰라 하던데? 나는 이 새끼가? 그거 있죠. 약간 오그라드는 장면 보면 약간 소리 줄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 나보다 소리 좀 줄였어. 나 민망했다니까. 나 나도. 라볼피 하나 백스리 딱 하자마자 그래서 나도 혼자 나는 뭐- 나 빌드업 1위 할 때 빌드업 1위? 빌드업 1위. 근데 저는 진짜 소리 재밌었어요. 예. 뭐 빡침과 별개로 그냥 이 웃음이 어떤 의미의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부터 빵빵 터졌습니다 혼자. 네, 와이프가 물어볼 정도였다니까. 방송했냐고? 방송에서 뭐 이렇게 웃냐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네. 그 라볼피 하나 하이 프레싱 그거 다 장코치랑 용어 설명 하이 준영이- 프레싱 아니에요. 뭐야? 하이 뭐 인터내셔널 프레싱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인터넷 프레싱이 있어요. 이임생 기술이사가 한 건 하이 프레스였어. 아니 중간에 단어가 아니 하나 하이 있었어. 들어 들어가. 하이 뭐 인터넷인가 인터넷 아니 친구가 근데 들어가요. 그분 네. 싱가폴 오래 계셔서 영어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있는 용어야. 그러니까 왜 난 잘 안 들렸지? 네, 있어요. 그래? 네. 네. 그거 아마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올라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봐요. 한여름의 축구 축제 유로 2024 TVN 스포츠